스노우 체인 있지 않습니까? 스노우 체인 뿌려가지고 바퀴 이렇게 하면은 되게 좋은데, 단점은 금방 떨어진다는 거죠. 얼마 못 가. 그래도 저도 이제 겨울 때도 운전할 때도 되게 효험이 있는 것 같아요. 효능이. 근데 그거보다는 약간 좀 두껍게 바르는 식으로, 스노우 체인을 걸쭉하게 만들어서 바르는 식으로 하면 훨씬 효과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와 같이 하면 굉장히 오랫동안 할 수 있고요. 양아치 만드시면 제 기술입니다. 그리고 제가 스노우 체인을 갖다 방수제로 색깔을 좀 다른 색으로 좀 밝은 색으로 만들어서 방수제로 사용할 수 있다 그랬죠. 그렇게 방수제로 스노우 체인을 만드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거기다가 어떤 실리콘 욕실용 그레이지용 실리콘이 있어요. 그래서 그것도 방수가 제일 잘 되는데 회사마다 좀 제품명을 틀린 것 같은데 그것과 섞어 가지고 만들면 방수제로서 짱입니다. 그것도 이렇게 바르는 실리콘 그것을 어떤 방수제로 만들 수 있어요. 그것도 지금 이렇게 액상 형태로 만들어 가지고 그걸 방수 형태로 만들면 좋겠다. 그런 거 만드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현재 있는 어떤 건축력 실리콘을 바르는 형태로 실리콘을 만드는 그런 거 제 기술이다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건축용 실리콘에다가 에어컨 살균할 때에서는 곰팡이 액상 재질을 섞어서 곰팡이 쓸지 않게 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튜브 형식으로 이렇게 짜가지고 만드는 그런 실리콘 만드시면 그것도 편리할 것 같아요. 이렇게 따지 않아도 어차피 그거 좀 기한 지나면 다 딱딱해집시다. 그래서 튜브 형식으로 유통기한을 정해놓고 짜면 너무 편할 것 같아요. 그런 형태의 실리콘, 건축용 실리콘 만드시면 되겠죠. 건축용 실리콘에 유리 석영 코팅, 세라믹 코팅, 유리막 코팅 넣어서 만드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바르는 실리콘, 그 중에서도 욕실용 그레이지용 실리콘, 바르는 실리콘 만드시면 제 기술입니다. 실리콘 웨이퍼에도 유리석영 코팅제, 세라믹 유리막 코팅제를 넣어서 만드시면 우수한 제품이 나옵니다. 거기에 텅스텐 들어가죠. 텅스텐에 열이 축적되는 문제를 텅스텐과 구리 합금으로 적절한 비율을 찾아서 하시면 열이 축적되지 않는다라고 있습니다. 그와 같이 하셔도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어떤 실리콘 웨이퍼에 들어가는 이렇게 구리 회선들, 기타의 모든 전기선에 들어가는 구리 코일 또는 어떤 통신선에 들어가는 구리 코일 이런 데도 유리석영 코팅제, 세라믹 유리막 코팅제를 넣어서 제조하시면 제 기술입니다. 동판 같은 데도 그렇고 모든 구리 제품, 금속 제품에는 이게 다 들어가요. 철사, 철금, 그다음 철근, 철판, 금속 제품에 칼에도 이것이다. 칼에도 이제 칼 같은 데도 이런 게 들어가고요. 또 일회용 면도기 같은 데도 이렇게 그거 들어가면 잘 녹슬지 않습니다. 절삭하게 잘 되면서 일회용 면도기 같은 것도 이렇게 윗부분을 삼각형 형태로 만들 약간 두껍게 만들면 절삭이 잘 된다 그랬죠. 모든 카레 형태를 일회용 면도기도 이거 유리석영 코팅제사 유리막 코팅제를 넣어서 제조하고 윗부분을 두께가 똑같잖아요. 위 아래를. 그럼 윗부분을 두껍게 약간 만들어주면 절삭이 잘 된다. 이 기술 쓰시면 제 기술입니다. 그 다음에 어떤 고무나 어떤 금속 제조할 때 또는 플라스틱 제조할 때 뼈대를 넣어주는 기술, 뼈대를 가로 세로 높이로 해서 뼈대를 내주거나 알갱이를 넣어주는 이거 금속 제조, 플라스틱 제조 다 사용됩니다. 또는 고무판에도 여러 겹으로 고무판을 넣어주는 경우 이런 경우 있습니다. 합성고무를 천연고무 먹지 않게 여러 겹으로 넣어주면 탄성이 생긴다. 또는 이런 기존에 만들어진 제품을 동그란 제품을 안에 넣어가지고 하거나 이렇게 해서 탄성을 만들어주는 천연고무들에게 탄성이 훨씬 좋아져요. 그래서 여러 겹으로 만들 때 대중소 두께를 틀리게 하면 탄성이 더 좋아집니다. 이게 고무판 그 다음에 이것도 얘도 이렇게 만들 수 있고 골판지도 이와 같이 두께를 틀리게 해서 골판지를 만드시면 이게 탄성이 좋아집니다. 또는 이렇게 만들어진 어떤 고무다 그러면 만들어진 제품으로 뼈대를 들어가거나 또는 금속이 들어갈 수도 있어요. 금속 아니라 다른 것도 들어가서 할 수 있어요. 합성섬유 어떤 나일론 이런 것들도 뼈대로 들어가거나 알갱이 형태로 들어가서 고무하고 결합해서 해주면 또 거의 목적별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금속이 들어가도 되고 플라스틱 알갱이들이 안에 고무에 가로 형태나 입자 형태로 들어가거나 뼈대 형태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같은 기술 만드시면 제 기술입니다.
또 플라스틱 만들 때도 이렇게 여러 겹으로 들어가거나 기존에 만들어진 제품으로 뼈대가 들어가거나 아니 금속 제품이나 기타 다른 것이 뼈대가 들어가 안에가 고무가 들어갈 수도 있겠죠. 고무 계통이 들어가거나 뼈대를 가로 세로 높이는 뭐 비정적인 정형적이나 비정형의 가루나 입자 구조로 동그랗거나 뭐 네모나게 이런 것들을 플라스틱 뼈대 안에 고무로서 넣어준다는 거죠. 플라스틱 자동차다 그러면 플라스틱 뒷범퍼다 그러면 안에는 고무가 들어갈 수도 있는 거죠. 이렇게 해서 탄성을 좋아지게 만드는 기술을 만들 수 있다. 그래서 금속 제품도 이와 같이 기존에 만들어진 제품으로 뼈대를 넣어주고 좀 더 서로 다른 금속일 수도 있죠. 좀 더 비싼 금속은 안에 뼈대를 넣어주고 튼튼한 거는 밖에 이렇게 할 수도 있고. 카본 소재 있잖아요. 내가 탄소 섬유를 아크릴 기반이 아니라 합성 섬유 나일론 기반이나 기타 다른 합성 섬유 기반으로 만들 수 있다. 그와 같이 만드시면 되겠죠. 탄소 섬유 만들 때 유리석용 코팅제, 세라믹 유리막 코팅제를 넣어서 만드시면 우수한 제품이 된다라고 그랬죠. 그것도 제 기술이고요. 그다음에 카본 소재 만들 때, 카본 소재 만들 때 금속으로 뼈대를 넣어주거나 금속 알갱이를 넣어주는 경우, 가루나 이런 식으로 입자 또는 거기다가 합성 섬유 나일론 같은 걸로 이렇게 가로 세로 높이 뼈대를 만들어주고 그 입자를 가루나 이런 입자 만들어서 잘 부러지는 단점을 보강해 준다는 거죠. 이와 같은 기술은 기술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신발 밑창에도 이렇게 또 들어갈 수 있겠죠. 신발 밑창에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신발에 이게 발이 들어가는 부분이다. 그럼 밑에 밑창이다. 그럼 사이에 고밀도 탄력범위랑 유사한 소재로 한 장을 더 넣어주면 쿠션 형태가 된다. 이거 되게 우수하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신발 밑창에 이렇게 해서 이렇게 오목한 홈을 이렇게 파주면 이것이 쿠션 역할을 한다. 이것이 가운데에 들어가거나 해가지고 가운데 딱 들어가면 그것이 이렇게 에어 쿠션처럼 작용을 한다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고무판에도 적용하고 플라스틱판에도 적용하고 골판지 같은 데도 이 기술을 사용할 수 있어요. 가운데가 비어가지고 그 다음에 오목한 홈을 파주는 겁니다. 신발 밑창에. 그래서 그거를 이렇게 안에다 숨긴 형태로 넣어주거나 이렇게 할 수도 있고요. 그리고 주방 기구 같은 데도 오목한 홈을 갖다 주방 그릇 같은 데 코펠 같은 데도 되고 오목한 홈을 파주고 겉으로는 이제 표시가 되지 않기 위해서 한 겹 더 금속을 대주면 여기서 약간 오목골처럼 작용해서 열이 강하게 발산이 된다. 이렇게 열이 확산이 되는 기술을 합니다. 오목하게 히터기 같은데 어떤 화목난로 같은데 금속에 또 오목한 홈을 파주면 열이 반사복사돼서 같은 연료에 비해서 좋다. 이런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것은 그렇게 엔진 같은 데도 쓸 수 있겠죠. 필요하다면. 그래서 물 끓이는데 보일러 같은 데나 이런 데도 오목한 홈을 파주거나 이렇게 에어컨, 냉장고 이렇게 냉기를 반사복사 또는 집안에 알루미늄 판 같은 금속판을 놔가지고 그것을 열기나 내기를 반사복사하는 대로 벽체로 사용할 수 있어요. 겉으로는 이제 안 보이게 겉으로는 보이지 않게 판을 갖다 매끄럽게 만들어 놓을 수도 있습니다. 안쪽에다 오목한 구조로 숨겨놓고 그 벽판으로 사용하시면 제 기술입니다. 그러면 그것을 플라스틱판, 그렇죠. 금속판이 아니더라도 기타 다른 플라스틱판이나 벽체로 사용하는 이런 소재에 오목한 홈을 파주면 열이나 냉기를 반사복사한다. 이 기술은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코펠 같은 데도 안에다가 이렇게 오목한 홈을 파주고 밑에다가도 오목한 홈을 바닥 같은 데 코펠이나 주방그릇에 파주고 그걸 이제 숨기고 그것을 위에는 평판으로 이렇게 해가지고 안쪽에 또 오목한 홈을 숨기는 형태가 돼도 그것도 열이나 냉기를 반사복사하고 보온병 같은데 보온도시락에도 아이스박스 같은데도 아이스박스도 냉기나 온기를 반사복사합니다. 이 기술 쓰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태양광 반사할 때 태양열이나 태양열 이런 거 반사판 이렇게 방송 반사판처럼 해가지고 오목한 홈을 파서 오목골처럼 반사복사한다 그랬죠. 그 기술도 제 기술입니다. 또는 태양열 같은 데 할 때 이런 돋보기 방식이다 그러면 이렇게 다이아몬드 커팅을 해가지고 빛이 어느 쪽에서 오든 간에
빛을 모으는 이런 장치를 통해 태양열이나 태양광 발전에 사용할 수 있다. 또 군사무기로도 사용할 수 있어요. 이렇게 큰 거면 이렇게 빛이 어느 쪽으로 들어 열을 집중이 돋보기 형식으로 밑을 태워버린다는 거죠. 그래서 반상국 반사판처럼 해서 좌표압수 방식으로 동일한 지점에 빛을 받아갖고 비춰주면 거기를 태울 수 있어요. 그 다음에 또 태양열 조리기다 그러면 오목한홈을 거기다 파가지고 거기서 물 이렇게 동서남북으로 딱 배치. 태양이 어느 몇 쪽에서 비치더라도 빛이 반사복사해서 음식을 데우거나 물을 데우거나 또는 이렇게 열발전 발전으로 사용할 수 있다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여기서 오목한홈을 파가지고 빛을 반사복사하는 거, 조명의 갓, 자동차 전조등이라도 이런 데도 비춰가지고 빛을 반사복사하거나 TV 광을 반사복사하거나 아니면 이게 저기 뭐죠, 레이저광을 중폭화해서 반사복사하는 거기도 할 수 있습니다. 금속 소재가 아니더라도 오목한홈을 파서 같이 할 수 있습니다. 이 기술은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렇게 콘크리트 타설할 때 이렇게 기존에 철근 구조가 있잖아요. 그럼 너무 건축물이 무거우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철사 같은 데나 저거보다 좀 두꺼워도 되겠죠. 철사 같은 데나 아니면 합성섬유 나일론 소재라든지 이런 걸 오래 써도 썩지 않아요. 그래서 대나무 밭에 그물 구조를 만들어주기 위해서 정형적인 구조와 비정형적인 가로세로 높이를 해서 여기다 녹슬면 안 되니까 유리석용 코팅, 사람 유리만 코팅제를 코팅을 해가지고 넣어준. 이 기술은 철근과 철사, 그다음에 철판, 모든 금속 제조, 그다음에 칼에도 이 기술 유리석용 코팅, 사람의 유리만 코팅을 넣어서 제조하고요. 고무, 그다음 인조 가죽, 피업 이런 데도 들어가고 자동차 다리. 그다음에 어떤 플라스틱에도 들어갑니다. 염색제도 들어가는 합성섬유 나일론이라도 합성섬유 모든 실이나 모든 실구조에도 들어갑니다. 그럼 표면이 좀 더 매끄럽고 보온도 되고 그래서 이렇게 염색제나 그림 물감, 페인트, 엔진오일, 윤활제, 이런 방청제, 도구맥 이런 데도 다 들어갑니다. 오일스테인, 유리석용 코팅제, 사람 유리만 코팅제 넣어서 제조하시면 우수합니다. 이렇게 뭐 볼 베어링이나 어떤 롤러 베어링에도 이 기술이 들어가고 자동차 부품과 선박 부품, 우주 항공 부품과 항공기 부품과 모든 가정용, 산업용 모든 부품 소재에 녹슬지 않게 수도 부품 같은 녹슬지 않게 유리석용 코팅제, 사람 유리만 코팅제를 넣어서 제조하거나 PVC 파이프, 가스관, 수도 탱크, 가스 탱크 이런 데도 다 이렇게 유리석용 코팅제, 사람 유리만 코팅제를 넣어서 제조합니다. 이 기술 쓰시면 저기서 타일과 도기에도 쓸 수 있어요. 유리에도 쓸 수 있고 플라스틱 창문의 내열 구조를 갖추기 위해서 유리석용 코팅제, 사람 유리만 코팅제를 넣어서 제조하고 또 그걸 가지고 디스플레이 장치, 액정 장치로 플라스틱 판을 만들거나 플라스틱 자체를 플라스틱이 아니라 유리 기판에다가 유리석용 코팅제, 사람 유리만 코팅제를 넣어가지고 그걸 이렇게 어떤 반도체 어떤 실리콘 웨이퍼를 대체하는 기판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또는 그 안에다가 수많은 터널처럼 플라스틱이나 어떤 유리 기판 이런 데다 기타 다른 데도 다른 소재도 돼 수많은 미세한 나노 공정의 터널을 뚫어서 그걸 전기선이나 통신선으로 사용할 수 있다고 그랬죠. 100개도 뚫을 수 있고 얼마든지 더 뚫을 수 있어요. 그래서 약간 절연도 되면서 전기가 통하지 않게 발열에 있어서 더 강하게끔 그렇게 만들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어떤 3D 반도체에서 3D 반도체 기술에서 지금 현재 삼성이나 이런 데가 제 거를 침해했다고 그랬죠. 삼성이나 옛날에 상류에서 하류로 물이 내려올 때 여기서 물통 구조로 콘크리트 구조도 되고 물통 구조도 되고 그래서 다시 상류로 올려보내는 방법 이렇게 해가지고 일단 물통 구조를 파이프를 이렇게 두고 위로 이렇게 쭉 올리면서 계단식으로 해갖고 다시 상류로 물을 돌릴 수 있다. 이게 반도체 3D 반도체에 사용할 수 있다 그랬는데 HBM에 사용하셨더라고. 네, 관통 전극을 줘가지고 여기다 전기선이래 통신선을 옮겨가지고 위로 올려서 이렇게 올리는 기술. 이거 제 기술에다가 몇 번을 반복을 했는데 SK, 삼성, 마이크론 반도체 업체는 도시바 다 사용하신 것 같아요. 이거 제 기술이에요. 이거 저한테 돈 내셔야 돼요.
그리고 이게 관통 전극을 플라스틱이 됐든 어떻게 뭐 뭘로 됐든 유리가 됐든 이렇게 관통 전극을 했다 그러면 그 안에다가도 미세 터널을 만들어서 전기선과 통신선을 해서 절연 발열에도 강하고 그렇게 만들어 놓을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그냥 기존의 실리콘 웨이퍼라든지 밑판에다가 플라스틱 기판 이렇게 일단 유리 기판을 같이 덧붙여 갖고 수많은 미세 터널을 만들어 가지고 그렇게 해서 할까. 그렇게 해도 이제 전기선과 통신선을 거기다 심거나 그렇게 회로를 새길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실리콘 어떤 반도체 회로 같은 데 쓸 때 일정 부분을 두텁게 네모나거나 동그랗거나 두텁게 하는 구조. 이것이 전기선 안의 고리선이 이걸로 인해서 전기가 축적된다 그랬죠. 캐패시터 구조에도 들어갈 수 있습니다. 캐패시터를 중국의 3D 반도체에서 캐패시터 없는 구조를 얘기하는데 전기선 안에 구리선을 구리에 이제 전기를 축적할 수 있다라는 게 제 이론이고 그와 같이 만드시면 되겠습니다. 액체 배터리 물에다가 금속 알갱이들을 잔뜩 넣거나 금속 판을 넣어주면 거기다 전기가 축적이 된다. 플러스 마이너스 나눌 수도 있다. 야같이 만드시면 이걸로 이제 배터리를 만들 수 있다 그랬죠. 이거 만드시면 제 기술입니다. 그 다음에 금속판에다가 여기다가 나노 구조로도 돼요. 대중서 등에서 두터운 부분 알갱이를 넣어주게 되고 아니면 이렇게 바식으로 이렇게 해주거나 두터운 부분을 만들어주면 이게 전기가 좀 더 평판에 비해서 많이 축적된다. 이 기술은 제 기술입니다. 이거를 이제 절연 구조로 가지고 수십 장 수백 장에서 이거를 배터리로 만들어 놓을 수 있다 그랬죠. 태양 전지판 여기서 전기를 딱 걸어주면 태양전지로도 사용될 수 있다. 전기는 이제 전기선 안의 구리선이 대중소 이렇게 굵기가 틀려서 주파수 방식으로 걸어놓으면 태양빛이 이렇게 전기로 전환되는 일이 굉장히 높다라고 그랬습니다. 이 기술은 태양열이나 태양광 발전할 때 전기를 걸어주는 방식 또는 이렇게 소금물에다가 금속판을 얇은 금속 손만 넣고 전기선을 수없이 연결해서 그 전기선도 전기선의 굵기가 대중소 틀려서 전기를 확 걸어주면 그래서 물 한 바가지 딱 부어주면 이렇게 지하수 펌프 끌어올리듯이 전기가 전기를 끌어당기는 현상으로 인해서 보다 많은 전기가 추출된다. 이것이 제 기술이거든요. 전기를 걸어주는 방식 이것을 쓰시면 태양열이나 태양광 발전 그 다음에 이게 어떤 화학 배터리 이런 발전에서 전기를 걸어줘서 전기를 생산하는 방식 이런 뭐 소금물에다가 금속 얇은 거를 수없이 꽂아놓고 전기도 이렇게 많이 꽂아놓으면 좋아요. 전기선도 전기를 걸어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수천 개, 수만 개 세트로 해서 전기를 생산하거나 배터리 구조로도 가져갈 수 있어요. 여기다 2차 전지를 달아가지고 배터리 구조할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금속에다가 전기를 축적할 수 있다. 금속에 막대가 있고 거기다 칭칭칭 구리선을 감아놔도 이것도 배터리가 된다. 이 기술은 제 기술입니다. 전기선을 약간 두텁게 하는 구조로도 배터리가 된다. 이 기술이 제 기술인데 콘센트에 이렇게 있습니다. 부품 콘센트 부분 이게 너무 얇아요. 그래서 이거를 고장이 나서 제가 최근에 5개를 교체했는데 그렇죠. 넓다 그래서 두꺼운 건 아니다. 두껍게 만들어서 전기를 축적해야 된다. 이게 이제 그러면 이게 금속 배터리가 돼요. 여러 개 더 만들 수 있겠죠. 이 방식으로 만드시면 제 기술은 여러 개를 만들어서 이따 전기를 축적한다는 거죠. 좀 더 두껍게 만들거나 뭐 이건 아니더라도 이렇게 금속 조각을 넣고 그거를 이렇게 MLCC 기술에 들어가요. 이렇게 하시면 제 기술입니다. 이거를 원가가 많이 들어가면 구리줄을 좀 두꺼운 구리줄을 구워주거나 우둘두툴하게 만들어서 이렇게 거기도 전기가 축적이 되는 거예요. 너무 얇아서 고장이 나는 이 부분을 계산하시면 제 기술입니다. 여기도 마찬가지고 이 구리 있죠. 옆으로 꽂을 수 있게 하는 콘센트는 제 기술입니다. 이것도 제 기술이라는 거예요. 천장 분기선이나 분기선 만들 때 이런 구조가 좀 두텁게 들어가야 된다. 그래서 전기를 축적해서 이게 이제 배터리가 되는 거. 절연 구조 갖추면 더 좋고요. 몇 개를 쓸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분기선을 전선 까고 펴보면 전선 2줄이 나오잖아요. 그걸 딱 꽂기만 하면 이렇게 딱 전기가 이렇게 분기가 되도록 그런 거 만드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이거 그리고 제가 누전 차단기를 다는 안을 얘기를 했어요. 콘센트가 또 얘기만 하면 어디서 기술이 나오고 이거를 사반도 썼잖아. 그래서 내가 이걸 사봤어요. 불날 뻔했잖아요. 뜯어보니까 이걸 넣어놨어요. 아니 이쪽 전기선에 이쪽 전기가 일치가 안 되니까 불났어요. 여기 정체돼서
똑같은 굵기여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기술을 모르다 보니까 원래 여기다가 설치하는 거거든요. 이렇게 여기다 얘기하면 또 여기다 설치했다, 여기다 설치해서 또 제품 내놓을 건가? 여기다 설치를 해야 되는 부분을 왜 설치를 했냐고. 진짜 어이가 없어. 이거 여기다 설치하면 돈이 안 들거든요. 여기다 도전 차단기를 잘라서 콘센트 내시면 제기술입니다. 이렇게 또 하면 또 그렇게 하실 건가요? 어이가 없네. 현재 이것도 이게 다른 것도 이거보다 좀 더 두터운 것을 넣어가지고 만들었으면 제기술입니다. 이쪽 선하고 이쪽 선하고 전기 입력 출력선이 여기서 이렇게 두께가 틀리다 보니까 한쪽은 두껍고 여기 전기가 여기 정체돼서 여기 고장날 수밖에. 그리고 여기는 배전기 다는 거 아니에요. 누전기 차단기마다. 참 이게 어이가 없어. 내 기술이 왜 이렇게 마음대로 못대로 방송에서도 못대로 제품 내놓는지 모르겠어요. 어떻게 보시는 거예요 대체? 제 페이스북에 국정 현장 안전 노동부 경찰청 한국은행 주한미 대상 서울시 인천시 국가의 기관이 왜 이렇게 광고를 많이 내셨어요? 그 외에 막 이렇게 카이스트에서도 제 기술 왕창 쏟아져 나오고요. 지적재산권의 표, 그다음에 하나 A사례에도 영상 내에다 제 기술이라고 생각합니다. A사례에다 레이더 소자를 이렇게 면적의 제한이 있으므로 대중소로 들어가고 전기도 강중량으로 각각 틀리게 주는 기술. 그래서 전기 A사 레이더를 서로 파형이 틀 여러 개 전파를 묶어서 팀별로 묶고 레이더 소재를 팀별로 묶어서 하는 기술. 이것은 다른 것에 비해서 송수신 거리가 늘어서 같은 출력에 비해서 굉장히 멀다. 그 다음에 상대방 전투기나 레이더 같은 거 맞으면 전자전할 때 강한 열을 발산해서 먹통시킨다. 지상 무기로도 사용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숫자를 묶어가지고 쏜다. 그 다음에 이렇게 비행체 같은 데는 압축 공기를 이렇게 딱 쏴가지고 여러 겹으로 쏴서 마찰열로부터 비행기체를 보호하는 기술을 쓰고요. 앞으로도 쓸고 뒤로서 옆으로 추진 구조로 이렇게 만들어 놓을 수도 있어요. 수직이 창문을 이렇게 사선으로 내뿜어가지고 비행체를 좀 들어주고 양력과 추적을 만들어낼 수도 있고 속도를 빠르게 하죠. 초공동 오래전 그 안에서 굉장히 속도를 자유자재로 빠르게 방향 전환도 쉽고. 일단 서로 파형이 돼 여러 개 마이크로웨이브 전파를 길이별로 틀리게 조사하고 서로 파형이 틀린 여러 개 적외선 전파를 같이 쏴가지고 원래 이게 수소산소 추출할 때 물에다가 조사를 해가지고 회전 방식으로 회전 방식으로 돌려주는 거죠. 그렇게 되면 토네이도가 약간 일어나면서 전력의 크기를 따라 수소산소 추출하게 된다. 이렇게 전기분해법, 열분해법. 이거를 이제 비행체의 전면에 쏴가지고 미사일 같은 거 보면 이렇게 압축 공기도 내뿜으면서 이렇게 가열을 하면 순간적으로 공기까지 가열해서 정타를 안 맞고 미사일 기판 태워버립니다. 지상 무기를 이런 식으로 공격할 수도 있고요. 그때는 뭐 사긴 살아야 되니까 최대 출력을 할 수도 있겠죠. 이렇게 하시면 이제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비행체 추진 규조로도 사용할 수 있고요. 레이저광을 갖다 쏴가지고 일정 레이저광을 섬세하게 점으로 만들어 놓으면 이렇게 추진 구조가 안 되죠. 레이저광을 일정 부분을 구경을 두텁게 해가지고 서로 부딪혀서 열로서 전환을 시키는 방식으로 레이저광을 여러 줄기를 쏴서 돋보기도 이렇게 초점으로 아주 얇게 만들면 태우지만은 약간 동그랗게 만들어주면 이제 따뜻한 정도가 돼요. 이렇게 레이저광을 이렇게 동그란 지점을 같이 일치해서 부딪히게 만들었고 열로서 전환해서 전기로서 열을 추진하는 추진 구조로 만들어 놓을 수 있다 그러겠습니다. 같이 하시면 제 기술 비행체 추진 구조. 제가 참 많이 개발했네요. 그러고 보니까. 네, 그렇습니다. 이게 캠페인성 남의 기술 도덕제를 성업화시키지만 누구를 비난하거나 명예훼손하는 것이 아닙니다. 모든 동영상에 이렇게 제 기술을 무단에 쓰신 분들이 너무 많아서 제발 좀 하지 마시라고 하는 거니까요.